올해 이제 200% 성장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요즘 보면 이제 세계의 지도자들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도 트럼프라는 그 특이한 지도자가 나왔고, 러시아도 푸틴이라는 특이한 지도자가 나왔고, 우리도 윤석열이라는 특이한 지도자, 또뭐 이재명이라는 특이한 지도자들이 이 국가 지도자로 나서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만나서 뭐 트럼프 걱정하고 윤석열이 걱정하고 뭐 이재명이 걱정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건 아니다. 우리 일에 중점적으로 하면 되겠다 이러는데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어떨 거냐 이러면 대기업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관세로 미국 물가를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세금을 적게 매기고 들어와서 싸게 판매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 중국 제품이 600원이다 이랬는데 관세를 400원 매겨서 1,000원으로 판매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은 그게 힘들 것 같고 또 제조업도 미국에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 우대를 하겠다 이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지금 쭉 빠져나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뭐 미국에다, 삼성전자도 미국에다, 뭐 SK도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미국 법인에서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한국에다 냅니다. 그러니까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없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공장을 세우면 거기에 취직된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아서 사는데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면 미국인들이 그 공장에 취직을 해서 월급 받고 사니까 국가 전체의 입구는 달라진다 이렇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제조업하는 사람들 보면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외로 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보면 어, 국가 전체의 경제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치가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이런 쪽에 보면 어,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의사시장이나 교직원 시장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면 올해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겠다. 윤석열이 어떻게 되든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그런 얘기할 시간에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뭐 산업화 시대에서 뭐 디지털 시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제 AI 시대로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AI에 대해서 좀 알고 활용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데서 보면 과거에 보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회사 덕분에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 이런 것이 많이 강조되고 국가적으로도 애국심, 애사심 이게 강조되던 시대에서 그렇지 않은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어, 업무 몰입도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한국의 직장인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욕하고 한국에 살면서 국가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하기를 꺼린다. 뭐 법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그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많이 노동력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공장을 차리거나 뭐 기업을 인수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미국인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 업무 몰입도 이런 부분, 뭐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나 이런 데 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몰입도보다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업무 몰입도가 더 좋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 이런 것도 애국심 이런 것도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니어와 주니어가 협업하는 시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 70대와 3, 40대가 같이 평등한 개념에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 통계청 사이트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출생이 이제 23년도에 23만 명이 출생해서 35만 명이 죽었으니까 12만 명, 1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12만 명씩 줄어들어간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22년도도 마찬가지고 23년도, 24년도 1년에 12만 명씩 인구가 준다. 이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뭐 55년 된 이런 분들이 이제 70세가 넘어 들어가면서 급격한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 또 65세를 노인으로 본다 그러면 1년의 노인 인구가 이제 80만에서 100만씩 늘어나는 시대가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 또 젊은이들의 이 감소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젊은이들을 구하기 어렵고 또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고 이런 사회 풍토가 있다 이거요. 어, 이제 혼인하는 사람들 보니까 1년에 19만 쌍 정도가 혼인을 하고 9만 명 정도가 9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이런 현상이다. 결혼하는 것만큼 이혼 숫자가 거의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20년 이상 혼인하는 사람들이 이혼한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이혼이 늘어나면 세대가 늘어나죠. 한 세대에서 두 명이 살던 것이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두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는 좀 더 줄지 않고 당분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더 늘어나고 건강보험의 중요성도 늘어나는 시대다. 보면 우리가 연금보험, 건강보험 이런 쪽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설문하신 거에 보면 25년도에는 2배 이상 성장하고 싶다. 예, 우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92%가 작년도의 소득보다는 내가 올해 2배 이상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의욕적으로 25년을 출발했다. 이래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2배 이상 성과가 늘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본부도 좀 2배 이상 성장하는 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각 본부가 본부답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부의 성장 이런 부분에도 같이 좀 신경을 쓰고 본부장님들은 또 FP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신경 쓰는 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FP 여러분들은 우리 본부가 대형 본부가 되도록 리크루팅 이런 부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또 본부장님들은 또 본사는 여러분들이 그 매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과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래 했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한 걸로 보면 첫 번째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내가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다. 나의 전문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교육도 강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의 강사 요원도 새로 선발을 해서 양성을 해서
지금 서대표 위주의 교육이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교육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좋은 강사를 모셔서 여러분들이 그 고객 앞에 가서 작년도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만날 때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을 얘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교육한 것을 여러분 것으로 암기하고 숙지해서 고객 앞에 가서 좀 더 전문가답게 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특화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사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고액 연봉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특화 시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고액 연봉자였다. 그래서 의사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거의 연봉이 3억대 이상 올라갔고요. 교직원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이 최소 1억에서 2억대 연봉을 낸 걸 보면 우리가 특화 시장에서 올해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좀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 보일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지 성과가 높아진다. 그리고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 동료와 또 지점장님과 충무님과 또 본부장님과 이런 관계도 잘 해주시고 또 우리한테 또 우리를 도와주고 오는 설계 매니저나 또 지점장님, 보험사 지점장님하고도 관계를 잘해서 오네스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다, 예, 기분이 좋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올해 우리 목표는 200% 성장입니다. 어떻게 200%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전략을 잘 세우고, 그 전략을 실천해서 꼭 전원 다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이 2배 이상 되는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성장해야 되느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뭐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는 소리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폼나게 일해보고 싶다? 또 보험용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을 했을 때에 똑같은 계약을 했을 때 수수료 시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다. 제가 30여 년을 되돌아봐도 지금만큼 연금 계약을 했을 때 연금보험 계약을 했을 때 700% 수수료 시책을 주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많았을 때가 500%였고요. 지금 현재 어, 대형사들이 2, 300%를 받고 있는데 연금보험을 팔아서 700%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종신보험 10년납을 팔아도 600%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연금보험을 팔면서 종신보험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엄청난 거죠. 건강보험을 팔면 엄청난 수수료 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뭐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된다 이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몰입을 해서 우리가 자산을 좀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객의 미래도 함께 좋아진다.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24년에 작년도에 잘 했으니까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성장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높은 성과,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작년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작년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성과도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만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는 끊임없이 다른 보험사나 은행이나 지점장들이 와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합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은 다른 설계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새로운 단어, 새로운 자료,
새로운 정보를 갖고 고객에게 접근을 했으니까 고객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을 올해 다른 회사의 설계사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고객들은 뭐 이 사람 만나봤자 뭐 배울 게 없네. 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봅시다. 바쁩니다. 어, 이렇게 고객이 여러분을 외면할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매일매일 배워서 고객에게 가서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에 했던 거 나는 뭐 보험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객이 고객을 바꿔야겠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자산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밀어내면 필요 없다. 난 보험 필요 없다.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돈 많고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 새로 가면 오지 마라 그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 옆에는 이미 훌륭한 설계사가 있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너 필요 없어. 난 이제 새로운 사람 사귀기 싫어. 나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시시때때로 선물도 보내고 밥도 사고 이런 설계사가 있어. 그리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설계사가 있어. 그러니까 오지 마. 이 얘기를 여러분 기분 나쁠까 봐. 난 보험 필요 없어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다 제끼고 나면 여러분들은 계약할 데가 없다. 고액 계약할 수가 없다. 밀어내는 사람한테 붙어서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게, 그래서 고객을 바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다. 그래서 돈 많고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누리 시스템도 잘 활용을 해서 보장 분석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스킬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요새 이제 VIP 마케팅에서 관련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교육 들었어가 아니라 교육 들은 내용을 고객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좀 다듬어 주시고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교육으로 바꾸기 어렵다. 고객을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객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어떤 나를 내가 찾아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고객을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떤 정보를 이야기해야 될까? 이분이 모르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성장하느냐? 식물은 뭐 1cm, 2cm, 봄이면 조금씩 커서 가을이면 성장을 약간 멈췄다가 그 이듬해 또 성장하고 그러죠. 사람은 언제 성장하느냐? 벽에 부딪혔을 때가 성장이냐, 해보냐? 이게 기로에 쓰는 것이다. 이런 거죠. 내가 아주 깝깝한 상황에 부딪혔어요.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고객이 이렇게 하면 나를 반길 줄 알았는데 외면을 해. 그랬을 때 나쁜 놈의 새끼. 예?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갖고 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왔는데 쳐다도 안 봐?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 일순간에 편하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벽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몰입을 해서 고객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를, 왜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가를 연구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정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면 식은 죽 먹기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고객에게 제안을 했는데 고객이 나의 제안을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듣지를 않고
그냥 대충 듣고 거절한다 이렇게 되면 아, 내가 하고 알고 있는 것은 고객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다른 설계사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가 나를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 사람은 벽에 부딪혔을 때 벽을 깨든가 벽을 넘든가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할 때 도로에 나가면 30km만 달려도 엄청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60km 달려보면 30km는 식은 죽 먹이죠. 고속도로에 가면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100km 한번 달려보면 그다음부터는 60km는 별거 아니고요. 150km 달려보면 100km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계를 넘어야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 두렵다고 해서 엑셀레터를 밟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올해 200%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엑셀레터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한 해가 돼야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인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한 늙지 않는다. 100세가 되어도 늙지 않는 사람이 있고 40세 노인이 있다. 80 이전에 늙은다는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인간은 80세, 90에도 성장한다. 성장이 끝나면 늙은 것이다. 성장이 끝난다는 말은 신체가 늙어서 늙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안 늙어야 할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지 못할 때 인간은 늙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고 남을 돕지 않으면 성장을 멈춘다. 이 일을 왜 하는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다. 내가 하는 일에 남에게 도움이 될 때 돈을 써가며 해야 되는 것이 봉사다. 예. 나이가 50 돼서 나는 늙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늙은입니다. 40대에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 40대 돼서도 자기가 뭐 알 거 다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늙은 겁니다. 성장이 멈췄으면 늙은 거죠. 성장이 멈추면 늙은 것. 육체적인 성장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없고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늙은이, 20대의 늙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직 청년이다. 나는 아직 젊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데 돈 많은 고객이 여러분에게 가서 계약할 일은 없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돈 많은 고객이 여러분에게 계약할 일은 없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료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돈 많은 고객이 여러분에게 와서 계약할 일은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2배 성장할 수도 있고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루틴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뭐 fundi명 만나서 작년하고 비슷한 얘기 하다가 그냥 뭐 별일 없으시죠? 인사차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오면 작년보다 소득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올해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회장님들 중에서 50년생 이러면 이제 나이가 75세 이래 되시고요. 40년생 이러면 85세 이래 되신 분들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0년생이면 85세인데 지금도 매주 일요일 날 골프를 치는 이 주위에 그래서 평일날 치지 그러세요. 아, 평일날 바쁜데 무슨 골프를 쳐? 그래서 주말에만 치는 게 주말에. 이 추위에. 그래서, 춥지 않으세요? 이게 몸부림 치는 거지, 내가. 살려고 몸부림 치는 거야. 그래서 치고 나면, 그래도
저녁에 가면 뿌듯하잖아. 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TV 보고 이런 것보다 하루 추위 속에서 18월 돌고 나면 뿌듯하다는 거예요. 85세 청년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40대, 50대 이런 사람도 아유 요즘 추워서 주말에는 저는 뭐 골프고 등산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늙으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새로움에 대한 공부도 하고 도전하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남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특이한 것이 토핑 경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부수적인 부분이 더 주목받는다. 신발을 살 때 신발이 질기냐, 기능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 신발에 붙어 있는 액세서리, 뭐 끈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팔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하기의 미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토핑 경제 기본적인 가치를 잊지 말자. 조기 사망에 대한 종신보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보험. 이거 잊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듬어야죠.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듬어야 되지만 또한 고객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세일즈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어, 회사에서 올해 여러 가지 세미나도 진행을 할 텐데, 세미나에 고객을 초청한다는 것은 고객이 참여하는 거죠. 그죠? 고객이 우리 행사에 온다고 하는 것은 고객이 참여시키는 것이고, 고객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 고객이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도 하고 골프도 하고, 고객과 함께 봉사하는 활동,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이것도 같이 하게 되면 고객과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 사람 만나면 보험 얘기 위에는 할 게 없어. 이런 것보다는 봉사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취미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우리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초청한다거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또, 나만의 토핑을 준비해라. 선물을 줄 때에도, 선물도 물건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금융, 상식, 건강, 경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교육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객과 배움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 만나면, 오네스의 사람 만나고 나면, 배울 게 있어.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을 만나고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가 오늘 원했을 사람을 만났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개도 나오고 200% 성장할 수 있어. 여러분 만나고 나서 아무 할 얘기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실패한 거. 그래서 고객들과 만나고 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피드백 해봐서 저 사람이 오늘 내가 해준 이야기 중에서 내가 준 자료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아무 얘기할 게 없어. 아이고, 그동안 별거 없이였죠?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미친놈 아니야. 이 바쁜 세상에 할 일 없지, 할 일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만남, 배움이 있는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만나서 상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나만의 토핑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0%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부 중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낸 본부는 강남본부입니다. 그래서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5억의 성과를 냈습니다. 월납으로 5억 큰 성과를 냈고 경북본부가 2억 4천, 부산본부가 2억 2천을 했다 이러고 그래서 강남본부도 잘하셨고 경북본부 잘하셨고 부산본부도 신설본부로서 2월 달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 좀 유실적 부분 이런 부분 가장 많고 또
조직 마감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0% 성장하기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장을 해야 되고 각 본부도 본부가 2배 이상 성장을 해서 내년 이맘때 되면 스스로 돌아봐서 가슴이 뿌듯한 이런 본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 성장 목표를 각 본부장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남본부가 올해 달성해야 될 목표는 지점장 5명, 유실적 60명, 환산 목표가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의 마감을 9천만 원 하는 본부를 강남본부에 계신 분들이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본부가 9천만 원을 되게 할 것이냐, 지점장님 또 FP 여러분들이, 본부장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강남본부가 9천만 원을, 한 달에 9천만 원 하는 체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경북본부는 지점장 5명, 유실적 6명, 60명, 환산 6천만 원 되는 본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같이 팀워크를 갖춰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드림본부, 충청본부가 30명에 2천만 원, 경남본부 3천만 원, 부산본부는 유실적 80명에 8천만 원 이런 목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대전이 2천만 원, 본사에서 수석식 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마케팅 쪽에서 한 1억 정도의 체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본부 목표니까 본부장님이 하는 거고 나는 뭐 내 실적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은 FP를 돕고 FP들은 본부장을 돕는 이런 문화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 성장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전략은 4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화 시장에 맞는 적성 인재를 리크루팅해야 되겠다. 두 번째, 특화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VIP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본사에서 세운 목표입니다.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화 시장 적성 인재를 어떻게 리크루팅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 시장의 적성 인재를 리크루팅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고객인 후보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직을 생각하는 설계사들 아니면 현직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받는 수수료가 어떤가, 두 번째 회사를 옮긴다면 정착지원금이 얼마나 주는 회사냐 이걸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내가 고객이 많지 않으니 고객 DB를 주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지금 현재 보면 시장에서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전속에 있는 설계사나 GA나 다 평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율이 높은 GA는 영업 지원 시스템이 없어서 생산성이 하락되고 있고, 또 GA 수수료는 상품 판매를 했을 때 보험사에서 GA에 주는 수수료를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다른 회사보다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높은 편입니다. 상위에 해당이 된다. 물론 아무런 영업 지원이 없는 연합형이나 1인지에 비하면 낮지만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착지원금 부분이 전 직장 연봉의 30%에서 70%를 지급한다. 그래서 보니까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몇 프로죠? 이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환수 규정이 치밀하고 지원금을 많이 주는 회사는 지원 시스템이 열악하고 지원금에 따른 목표 책임량으로 관리하고 미달성 시 환수를 하는. 그래서 FP들은 결국은 지원금 많이 주는 회사에 가면 자기 고객 갖고 가서 지사장을 먹여 살리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착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부자된 설계사는 없습니다.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FP들의 이동을 하려고 하는 FP들의 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동을 하니까 몸값을 최대한 받아서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초기 협상 시 연봉에 따른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준다는데, 뭐 50% 준다는 데도 있고, 많이 준다는 70% 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내용 증명 발송하고 계약서 쓰려고 하면 한수 규정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있는 한수 규정을 보고 나면 허걱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은 받았고 내용 증명 보냈고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영업 지원은 없고 본인이 알아서 계약을 하고 지사장들이 관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 이번에 얼마 안 하면 환수야. 이게 지원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지원이죠. 그냥 놔둬뒀다가 환수 이렇게 되는 것보다 미리미리 너 이번 달에 얼마 안 하면 환수야. 이게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P들은 이런 회사를 보고 돈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대부업체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수가 되면 또 다른 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환수해야 될 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다른 지를 찾아가지고 5천만 원 또 지원받아서 먼저 받았던 거 갚으면 무이자 대출이다. 이렇게 또 좋아하는 FP들이 있다고. 그래서 FP들은 정착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환수를 해도 이자 없이 갚으니까 무이자 대출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사장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50%씩 지원금을 준다는 지사장들한테 그렇게 줘서 남냐 이랬더니 정착지원금 주고 난 준 FP들은 교육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지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너 언제까지 얼마 안 하면 환수야.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해옵니다. 못하면 또 유예기간 언제 줄 테니까 그때까지 안 하면 넌 이제 마지막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채업자들이 돈 받듯이 하면 그리고 환수를 하면 이익이다. 그래서 뭐가 이익이냐 그랬더니 80% 미만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이렇게 하고 해촉시켜버리면 그동안 그 FP가 했던 계약에 대한 잔여 수수료는 지사장이 통째로 다 먹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건 고금리 대출이다. 해촉을 시키고 잔여 수수료를 지사장이 먹으니까 이거는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거보다 그거 사채보다 이거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FP들 와서 너 얼마 안 하면 한수야, 얼마 안 하면 한수야. 그러니까 월별로 이렇게 했다가 달성 못하면 해촉시켜버리면, 과감하게 해촉시켜버리면, 어, 이익이라는 거. 야, 그러면 해촉하고 계약 유지 안 되면 어떠냐? 그건 보증보험으로 환수 다 되니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금리 대출입니다. 자기는 계약을 좀 할 수 있는 FP라 그러면 70%도 준다. 그리고 70% 전직 연봉의 70%를 주고 그 사람이 목표가 미달됐든 달성될 것 같으면 달성되기 직전에 해촉을 시켜버리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FP들은 정착지원금이 무이자 대출이라고 좋아하고 지사장들은 지원금을 주면 FP 교육도 필요 없고 뭐 아무 뭐 출퇴근 관리 아무 필요 없다. 그냥 얼마까지 얼마 해 안 하면 한수 이래갖고 해촉시키면 이익 이렇게 된다. 그런 거죠. 고금리 대출이다. 서로 서로 시각이 완전히 다른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지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고금리 대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금으로 리크루팅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정책지원금을 어떻게 주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정책지원금 준 거에 대한 공문을 누가 보내줘서 왔는데 정책지원금을 주고 나서 평가, 이제 판수라고 얘기 안 하고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를 7차월 평가, 13차월 평가, 24차월 평가, 37차월 평가,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탁 놓고 6개월 단위로 안 되면 전액 환수, 안 되면 전액 환수, 안 되면 전액 환수 이렇게 되니까
이걸 넘기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사 입장에서는 완전 고금리 대출을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약정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하니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부업체식으로 리크루팅을 하는 이런 것은 안 할 생각. 그리고 DB를 주는 회사에 FP들이 많이 몰리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DB를 제공을 하면 젊은 FP들이 DB를 준다 그러는 곳에 많이 모입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50, 60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살아온 인맥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30대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맥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DB를 준다는 곳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DB를 준다고 하는 곳에 보면 토스 인슈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480명이 23년도에 1200명으로 30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늦는 게 좀 줄어들었고, 현대온수핑 이런 데에도, 22년도에 600명이 23년도에 900명이 됐다가 작년도에는 1000명 정도로 된 거고, 작년에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급격하게 23년도에 막 늘었다가 24년도에 느는 속도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 DB를 주면 DB 받아갖고 거기 가서 영업하면 된다. 좋다. 이렇게 갔는데 DB로 인한 계약이 별로 안 되더라. 이거지. DB로 인한 계약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DB를 구입할 때 저가 DB에서부터 2만 원서부터 25만 원 한 건에 25만 원 이렇게 DB를 구입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쉐어링한다. 수수료를 쉐어링하는데 첫 번째 계약만 수수료 쉐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2년간 추가 계약, 소개 계약 전부 다를 쉐어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받는 수수료 대비 보면 DB를 주는 데 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40% 받는다. 오네스에서 계약을 해서 수수료 100만 원 받는다면 DB를 주는 데 가서 회계하면 4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시 비용을 지출하고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쉐어를 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DB는 성향이 다른 고객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DB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탈락 FP들이 이제 FP가 탈락된 계약들이 우리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래된 본부, 강남본부 같은 경우는 한 7천 건의 관심고의 기비가 있고, 또 경북본부도 거의 10,000건 정도의 관심고의 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를 신입사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DB를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시장은 ONS에서만 제공하는 고객보 시스템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향을 파악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추가시장이다. 최근에 들어서 지점장님들하고 또 일부 본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DB 있냐고 물어보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회사는 DB 없잖아요. 우리 회사는 DB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B라는 게 뭐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는 거니까 우리는 DB보다 더 몇 배나 더 훌륭한 일반적으로 DB를 준다고 하는 GA보다 몇 배나 더 고퀄리티의 고객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원 시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연봉이 1억, 2억 되고요. 의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수술을 잘 다듬으신 분들은 다 3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DB를 우리는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특화 시장을 후보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수도권 본부장이 다른 회사에 입에서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YJSS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형 지회입니다. YJ가 뭐가 약자일 것 같으세요? 영진 SS입니다. 근데 이 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직을 하고 나서 어떤 회사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대부업체다. 선정을 받고 입사한 다음날 그날부터 퇴사 때까지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돈 받았으니 업적해라. 선지급 규정은 어떤 거냐? 입사 후 3년간 3중으로 중첩해서 옥죄는 노예 시스템이다. 충량 목표 정산, 연간 성과 수당 정산, 장기 근속 수당 정산, 겹겹이 해서 선지원을 명분으로 업적과 활동을 강요한다. 입사 프로세스는 어떠냐? 그래서 선지원 대상을 할 때, 어, 숙명이 강하고 회사에 반항할 FP들은 탈락을 시킨다. 나중에 판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다 입사를 안 시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담보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지 입사가 된다. 교육은 어떠냐? 조회 내용은 돈 받았으니 업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전부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교육은 없고, 어,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리고 활동이나 코칭 규정은 어떠냐? DB는, DB는 13만 원, 20만 원 비싸서 활용하기 어렵고, 목표 달성 활동 코칭이 없다. 그래서 선지원의 출근율까지 달아서 출근이 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환수를 한다. 이런 거죠. 출근율 제대로 안 하면 환수를 한다. 그래서 활동 규제는 선지원 받은 사람들은 북한의 천리방 운동하듯이 한다. 출근 시간에 일출하는 늦으면 체크되고 올 50% 이상이면 성과 수당이 미지급된다. 여기에 대한 사전 각서를 받아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 YJS에서 활동하면서 교육 시스템이 너무 발전났는데 거기 있지 말고 옮겨라. 이거는 이제 요 분은 경력자신데요. 삼성생명에서 일을 하다가 연합형 GA의 지사장으로 가셨다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신 분이 경험담입니다. 뒷일했는데 연합형 GA에 왜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점이 좋아서 연합형 GA로 갔냐 했더니 원수사는 상품 경쟁력이 없고 모든 상품이 다 있는 GA 가서 비교 분석해주고 하면 고객 위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다. 그리고 떠돌이 설계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직접 지사를 운영해서 지사장으로 했다. 이런 거지. 지사장으로 하니까 수수료를 높게 받았다. 오네셋에서 받는 수수료보다는 계약을 했을 때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 그래서 FP 관리나 교육이 거의 없는 회사였고, 그래서 원수자 지점장들의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영업에 도움이 안 됐다. 고객 발굴은 철저히 혼자 했다. 그리고 DB는 계약이 안 되더라. 는 것이었고요. 조회 교육은 어땠느냐? 본사에서 보험사 지점장이 하는 아침 방송 별로 도움이 안 됐고, 보험사 지점장들을 통한 교육은 영업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이었고요. 고객 설득용 영업 자료는 받은 게 없다. 또 영업 이슈에 따른 대응 자료도 따로 지급되는 게 없었고, 수수료는 어떤 GA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에서 연봉이 1억이었는데 4년 지나니까 5천만 원 정도로 줄더라. 수수료율은 엄청나게 높은데 교육이 받은 게 없고 지원을 받은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보다도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더라. 그래서 ONS의 FP들에게 어떤 회사로 보이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회사다. 교육을 듣고 실행하게 하는 회사다. 배운 대로 실행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회사다. 오네스에 입사해서 소득이 높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초심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고 본부장님이 주는 교육, 자료, 고객 응대 이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연봉이 3억,
다 받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합형 GA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을 때 5천만 원이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3억대 수수료 목표를 잡은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수료, 정착지원금 이거 갖고 우리는 리크루팅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GA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1억을 받던 사람이 5천만 원 50% 지원금 받고 가면 그 해는 1억 5천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6천, 5천, 4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에 오면 연봉 5천만 원인 FP가 우리 회사에 와서 1년 차에 1억이었는데 2년 차 2억, 3억 돼서 올해는 4억대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회사다. 그래서 수수료율, 정착지원금 따지고 싶으면 연합형 GA로 가라. 그러나 네가 현재 받는 연봉의 2배, 3배, 4배를 받고 싶으면 오네시스로 와라. 그분이 이렇게 리크루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오네시스 특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사 시장에서 최소 연봉이 3억에서 10억대에까지 있다. 그리고 교직원 전문 FP들이 1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라고. 그것도 우리가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리크루팅을 할 때 후보자는 뭘 보고 입사를 하느냐? 추천자의 신념을 보고 입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후보자를 본부장에게 소개할 때 그냥 뭐 우리 본부장 한번 만나봐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한번 만나봐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 최고야 이렇게 소개할 때의 후보자의 마음가짐은 달라져. 오넷에서 일을 하면 연봉 2배 된다.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입사가 되고요. 회사, 지점장, 본부장을 흉보면서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해. 제도, 규정, 시스템이 리크루팅이 되는 게 아니라 추천자의 애사심, 자신감, 이걸 보고 입사를 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리크루팅을 하는 데는 여러분 스스로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리크루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특화 시장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DB를 제공하는 회사고 전문가로서 전문가가 되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해주는 회사고 VIP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후보자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정착지원금 많이 받고 싶으면 다른 데로 가라. 우리 회사는 연봉을 2배, 3배, 4배 받게 해주는 회사지 정착지원금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DB, 최고의 DB인 특화 시장을 준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크루팅을 할 때 우리 회사의 특화 시장에 맞는 FP들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리크루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교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들,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 성장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 매너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는 리크루팅을 해라. 아, 내가 아는 사람들은요,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리크루팅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놀고 있는 사람들,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거냐. 그런 사람은 우리 회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성생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교보생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현재 받는 연봉보다 2배, 3배 받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우리 회사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연봉의 2배, 3배, 4배를 제시를 해서 리크루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령을 가능하면 계약을 하는 의사들이 4, 50대들입니다. 근데 계약을 할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계약하고 싶어 할까요? 젊은 사람한테 계약하고 싶어 할까요? 젊은 사람한테 하고 싶죠. 40대 의사가 60대 FP에게 계약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현재 나이에서 고객을, 영업사원을 선택을 할 때 나보다 10살 위, 20살 위 이러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보다도. 그래서 45세 이하 되는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 고연령자들은 자기 고객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자기 고객으로 영업을 해야죠. 그래서, 의사 영업할 사람들 50대 이하, 교직원들한테 한다 그러면 30대, 40대. 우리 회사에서 교직원 영업을 통해서 연봉이 1억, 2억 되시는 분들이 다 30대입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네가 현재 받는 연봉의 2배, 3배, 4배를 받고 싶으면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화법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봉도 한 3천에서 1억 이하 이런 분들이 좀 성장 욕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 시장을 잘 활용을 해서 리크루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리크루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좋은 시장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 시장도 계약이 나올 만한 곳은 리크루팅을 하신 분에게 우선 배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학교 시장도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을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쁘냐, 잘생겼냐,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소득이 안정적이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험한 말을 하더라도, 꼴 보기 싫다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액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동반을 갔는데 저에게 왜 왔냐고 소리 지르면서 이 여자 보면 내가 소름이 끼친다고, 이거 다 하시면 나한테 대고 못 오게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FP에게 저분은 어렵겠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씀을요, 저분은 자수성가해서 협력계의 자선을 읽으신 분이고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이 저를 잠깐 오해하고 계신데 시간이 지나면 저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그 해에 월납 1억짜리 계약을 해서 교보생명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장하나 씨 얼굴만 보면 소름이 끼쳐.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응?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가야 되는. 여러분들 200%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소득이 안정적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따져보면, 야, 너 나한테 앞으로 자주 오면 내가 계약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지 마. 이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들이 그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유들유들하게,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제가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이고,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런 사람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강하게 붙으면 금방 그 벽은 무너지고 금방 고액 계약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고, 그 사람이 돈이 없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또 이제 봐서 이 사람이 열정적이고 성장의 욕구가 있고 돈을 벌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 대기업에 근무하든 물어봐야지. 연봉이 얼마냐? 1억이다. 그거밖에 안 받냐? 내가 보기에 당신은 3억, 4억 벌어야 될 사람 같은데 우리 회사로 와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리크루팅 해야지. 그런 사람이 그래야지 여러분 본부가 200%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보험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현재 연봉의 2배, 3배, 4배를 받고 싶으면 OSS로 와라.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 해주시고, 사람을 볼 때마다 보험 계약할 사람이냐, 보험 영업할 사람이냐, 두 가지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내는 즉시
본부장에게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미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이 안정적이고 자산이 많은 고객을 매월 한 명 이상씩 반드시 확보한다.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반상회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 반상 우리 지역에서 돈 많은 것 같은 사람 옆에 앉아서 명함 주고 인사를 해야지. 그냥 맹하니 앉아있다 게 아니라 동창회에 갔다. 돈 많은 사람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약속을 잡아야지. 어떤 모임에 가든 그런 자세로 우리는 보험 계약할 사람, 보험 영업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지만이 200%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니야. 퇴보하는 겁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오네시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난달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루틴으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누가 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예? 계엄령이라는 게 후진국에서 한 계엄령이 발표될 줄 누가 알았어요? 변하지 않는. 또 이 선진국에서 비행기가 가서 그냥 폭파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 속에서 또 AI의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변화 속에서 날마다 우리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연출해 드렸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봅시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도 모르고 고객의 미래를 고객보다는 먼저 생각하고 설계해줘도 거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설득해서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느끼고 삽시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보험 영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입원하면 입원비 받고 수술하면 수술비 받고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 자금을 받고 간병 상태가 되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를 지원해주고 오래 살면 연금을 주고 가장의 사망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주고 재산상의 손실로부터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시킨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연금을 가입시킨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노후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모두 가입시킨다면 가장의 사망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고객이 몰라서 보험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고객을 잘 가르쳐줘서 자기 미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보험 계약할 사람이냐 못할 사람이냐 못할 사람에게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돈이 많고 시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 쪼개서 잠깐 만나더라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배움이 있는 만남, 이야기 있는 만남을 통해서 계약을 2배 이상 하시고 보험 영업을 해서 2배 이상 성장하고 싶은 소득을 2배, 3배, 4배 올리고 싶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에게 추천해서 본부의 성장을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모든 FP님들이 모든 지정이 2배 이상 성장되도록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